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배울 주제는요. 붕당 정치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처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붕당의 의미와 형성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붕당이라는 것은 사림과 사림들 간에 한정된 관직을 서로 차지하기 위한 다툼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과정 속에서 이 붕당이 형성되었는지 선생님과 함께 하나씩 내용을 정리해 가보도록 해요. 일단 붕당의 의미는 과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의미를 먼저 정리해 볼 거예요. 첫 번째 붕당의 의미는요. 같은 학풍을 갖진 사람들의 무리예요. 이걸 붕당이라고 합니다. 쉽게 생각해 본다면 나와 같은 선생님 밑에서 공부한 학생들끼리는 하나의 무리고요. 또 나와 같은 선생님과 배운 학생들끼리가 하나의 무리가 되죠.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어느 선생님께 배웠냐에 따라서 하나의 무리가 형성이 되고요. 그 각각의 무리를 우리는 붕당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자, 이 붕당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선조 때부터 이 붕당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두 번째는 형성인데요. 이 붕당의 형성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사림들이 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한 것은 성종 때부터예요. 그런데 이 성종 때 사림들은 정계에 진출하자마자 네 차례의 큰 화를 입게 되죠. 이것을 우리가 사화라고 하나요? 좋아요. 그런데 이 네 차례의 사화를 입은 사림들은 그렇게 크게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향촌을 기반으로 꾸준히 성장할 수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본격적으로 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선조 때부터 본격적으로 정계에 진출이 가능해요. 그래서 자, 선조 때 본격적으로 정계에 진출이 가능하는데 이 선조 때는 더 이상 훈구라는 세력들은 정계에 가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훈구 세력은 이미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사라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선조 때는 사림들만 정계에 진출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선조라는 왕은 문치주의라는 정책을 썼어요. 이 문치주의라는 것은 문관을 중요시하는 정치를 의미하고요. 그러다 보니 훈구보다는 사림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등용했던 정치를 선조 때부터 펼치게 되죠. 그러면 사림들이 정계에 진출하게 되면서 이런 구도가 나타나게 되었답니다. 관직을 둘러싸고 다툼이 일어나는데 이 붕당 형성에 영향을 주었던 대표적인 관직이 바로 이조전랑이라는 자리예요. 이조전랑이라는 자리는 관직 자체는 높은 관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리가 중요한 이유가 자기 밑에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3사라는 기구 있죠. 홍문관, 사관원, 사원부의 관리를 등용을 하면 이 이조전랑이 동의를 해야지만 관리에 등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엄관직에 대해서 동의권을 갖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관직을 차지했던 것이 바로 이조전랑이죠. 그런데 이조전랑이었던 오건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물러나게 되면서 자기 후임자는 자기가 추천하게 됩니다. 즉 선생님이 강의를 하다가 선생님이 물러나게 되면 선생님 뒤에 자리 사람은 제가 추천을 하는 그런 것과 유사한 자리가 바로 이조전랑의 자리인데요. 오건은 누구를 후임자로 추천을 하게 되냐면 김효원이라는 사람을 내 후임자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추천을 해요. 이때 김효원의 등용을 반대했던 사람이 바로 심의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심의겸은요, 김효원은 과거 외척이었던 윤형원 집에서 거주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외척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김효원이 이조전랑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반대를 하죠.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효원은 이조전랑 자리에 차지하게 된답니다. 그 뒤를 이어서 김효원 뒤를 이어서 심춘겸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뒷자리 이조전랑을 차지하려고 할 때는 이번에는 김효원이 반대하죠. 그래서 이 이조전랑 자리를 둘러싸고 두 개의 파가 대립하게 되는데요. 김효원과 심의겸. 심의겸의 동생이 심춘겸이거든요. 그래서 심의겸과 심춘겸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같은 세력으로 넣을 거예요. 같이 써줄게요. 어쨌거나 지금 이조전랑이라는 자리를 둘러싸고 파가 몇 개로 나눴나요? 두 개로 나눠졌죠. 여러분들은 이름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파가 두 개로 나눴구나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특히 김효원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을 우리는 동인이라고 불러요. 왜 동인이라고 부르냐면 김효원의 집이 서울의 동쪽 부분에 있었던 것이 바로 김효원의 집이랍니다. 위치를 가지고 불리는 명칭이에요. 반대로 심의겸과 심춘겸 형제입니다. 이들이 거주하던 지역은요. 서울의 서쪽
서쪽 부근에 거주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서인이라고 부르겠죠. 이렇게 우리 붕당이 이조전랑이라는 자리를 둘러싸고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어지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내용을 정리해 보았답니다. 이해가 되시죠? 좋아요. 자,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동인과 서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인 특징은 이조전랑이라는 자리를 둘러싸고 살인과 살인 간에 파가 나누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동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그렇죠? 김효원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들이 바로 동인이었죠. 특히 동인 세력은 어떤 성리학자들과 결합을 하게 되냐면 이황과 조식이라고 하는 영남 지역의 성리학자들과 손을 잡게 돼요. 자, 어떤 학파라고요? 영남학파. 그래서 동인은 영남학파를 대표하고 있는 대표적인 붕당이에요. 특히 영남학파는 왜 동인하고 손을 잡냐면 이 많은 사화를 통해서 4차례의 사화가 있었죠. 이 4차례의 사화를 통해서 크게 피해를 입었던 계층들은 이 바로 영남학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질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기존 질서를 깨고 새로운 질서를 추구하자. 이게 바로 신진 관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인데요. 이 동인 세력, 김효원을 중심으로 한 동인 세력이 바로 신진 관료 세력이기 때문에 영남학파는 이들과 손을 잡죠. 그래서 이들의 성격은요, 새로운 변화를 추구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신진 세력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세력이 바로 동인 세력이죠. 자, 이번에 반대로 서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인 세력은 심의겸과 심춘겸 같은 세력들을 우리가 서인이라고 이야기하죠. 특히 이들은 누구하고 손을 잡게 되냐면 성혼이라고 하는 성리학자들과 손을 잡게 됩니다.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은요, 서울 주변의 경기도예요.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어떤 학파라고 이야기하냐면 기호학파라고 이야기해요. 어때요? 경기도 지역에서 공부하는 무리는 서인. 이해가 되시죠? 경상도 지역에서 공부하던 무리들은 동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들은 기존의 세력을 지지하는 계층들이어서 기존 세력. 그래서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기존 세력과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면서 다시금 관직에 등용되고자 하는 신진 세력들 간의 다툼과 갈등을 우리는 붕당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동인과 서인 이런 구도로 붕당의 전개가 되네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마셔야 할 기출 포인트를 좀 정리해 드릴게요. 기출 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사화, 붕당이라는 두 가지 용어가 상당히 많이 헷갈리실 텐데요. 자, 이걸 좀 구별해 드린다면요. 사화라는 것은 사림과 훈구의 갈등에서 사림이 제거가 된 것을, 화를 입었던 것을 사화라고 하죠. 그래서 사화는 훈구와 사림의 대립을 사화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반대로 붕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훈구는 정치에서 물러났어요. 더 이상 이제 역사상의 훈구라는 세력들은 존재하지 않죠. 그렇다면 사림이 주도하는 사회 속에서 사림과 사림들 간에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다툼을 붕당이라고 하죠.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정리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정리해 볼게요. 이번에는 헷갈리기 쉬운 구강들입니다. 가장 먼저 성종이라는 게 있죠. 성종. 성종 때부터 누가 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했죠? 사림들이 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했죠. 사림이 정계에 진출을 처음 한 것은 바로 이 성종 때의 일이랍니다. 자, 그러면 요와 비슷하게 선조 때는 본격적으로 사림만 등용하는 문치주의를 실시했다라는 거 기억이 나시나요? 그 과정 속에서 뭐가 출현하게 되죠? 붕당이 출현하게 되죠. 이 네 가지 내용이 상당히 많이 헷갈리실 건데요.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문제 나왔을 때 꼭 맞출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틀리기 쉬운 오답, 기출 포인트 함께 확인해 주세요. 자, 여러분, 이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을 핵심 정리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붕당의 의미와 형성에 대해서 살펴봤죠. 붕당은 사림과 사림 간의 갈등을 이야기하고요. 같은 계통의 학풍을 갖고 있는 선비들의 무리를 지칭하죠. 특히 대표적인 붕당으로는 신진관료인 동인, 영남학파를 기반으로 성장했던 계층들이고요. 기존 세력이었던 서인이 있었다. 대표적인 세력들은 기호학파가 중심적인 서인 세력이었다라는 것도 함께 정리해 주세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내용을 개념하기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자, 1번부터 답을 맞춰 보셔야 되는데요. 자, 모두 다 준비가 되셨나요? 선생님하고 함께 답을 맞춰 볼게요. 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봅시다.
같은 학통과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무리를 우리는 붕당이라고 하죠. 자, 이들의 형성 이유는 이조전랑의 인명과 공론을 둘러싼 살인 내부의 갈등이었고요. 그로 인해서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2번 문제 풀어볼 건데요. 동인의 성격, 대표적인 인물 학파를 씁시다. 동인은 신진관료죠. 개혁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요. 대표적인 인물은 김효원을 비롯한 영남학파가 있겠죠. 특히 영남학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이황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확인해 봅시다. 서인의 성격과 대표적인 인물 학파를 쓰시오. 자, 서인은 기성관료죠. 온건적인 공론을 주장하고요. 변화를 원하지 않는 것이 기성관료의 특징입니다. 심의겸을 비롯한 인물들과 그리고 이 일을 기반으로 하는 기호학파와 연합을 하였다라는 것도 함께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붕당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좀 내용이 복잡하고 또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습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단원입니다. 자, 오늘 강의 듣느라고 너무 수고하셨고요. 우린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